성인교육 시장의 또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 스타트업을 이끌고 계시는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큰 회사에도 일해보셨고, 직접 어학원 관련된 일도 해보셨고, 지금은 스타트업 또 투자도 작년에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조직을 속해도 보시고 꾸려도 보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랑 좀 일하는 게 좋더라, 이런 사람이 일하는 게 싫더라, 이런 걸 뽑아줄 수 있으실까요? 인재상? 일단은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요. 네. 저도 그랬죠. 네네. 그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중요시 여기고요. 사실 그게 저는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뭐 이런 데는 어떨까, 저런 데는 어떨까. 만약에 신입 때부터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해보는 거죠. SQL이 뭘까 배워보고, 파이썬이 뭘까 배워보고, 그리고 본인의 업에 있어서, 커리어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까. 그런 거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이 좋고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성장을 한다고 보는 거고, 약간 기피하는 인재상. 전 공무원 같은 사람 제일 싫어요. 뭐 아까 말이랑 뭐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인데, 매뉴얼대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공무원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의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저 같은 스타일은 그런 걸 정말 못 견뎌하거든요. 나는 뭐 내가 아무리 여기서 내 뭐 명함이 멋있고 돈을 많이 줘도 그냥 저는 시키는 것만 하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냥 뛰쳐나가고 싶었고, 굶어 죽어도 밖에서 굶어 죽고 싶었지. 그런 스타일이,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저랑 같이 일을 하다가 나가서 본인이 창업을 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저는 그런 거를 장려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 친구들은 적어도 저랑 같이 있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잘못 말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직원분한테 말하는데, 아니 오늘 뭐 매출해서 집에 가요. 집에 가 하라고 하시는데, 자꾸 이제 열심히 한다는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솔직히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잘만 하시면 그냥 저는 집에 가고, 그냥 가시라고. 다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말 증권사 스타일이죠. 네네네네. 성과 베이스.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에 맞게끔 저는 매달 뭐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저는 약간 증권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증권사에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했던 첫 마디가, 장민아, 실적이 인격이다.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신입이든 대리든 네가 실적이 좋으면 뭐 부장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적어도 우리 회사에서는. 그냥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정확하게 그렇죠. 매칭되는 이야기네요. 성과 베이스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스트레스가 또 이 성장의 미끄럼이라고 보는 사람이, 저 굉장히 스트레스, 저는 사실 스트레스는 받진 않네. 저는 들어오면 바로 좀 푸는 스타일이라서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는 본인의 성과를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저희 뭐 인턴분이나 직원분들한테도 하는 말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이제 신입 여자분이 계세요. 어려요. 25살인데 축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호날두 아시죠? 호날두는 올드 클래스인데 훈련장에 매일 먼저 오고 항상 늦게 간다. 갑자기 나 때는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축구 선수가 축구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고향으로 돌아간대. 되게 유하게 말씀하셨네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길래 정확한 말씀이라고. 일단 첫 번째는 벤치로 간다. 두 번째는 2군으로 간다. 거기서 못하면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뭐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직장인도 똑같다. 우리는 프로다. 못하면 벤치로 가고 2군으로 가고 이제 저기 다른 데로 가셔야 된다. 요즘에 스타트업이 이제 그리고 많은 돈들이 스타트업으로 들어오고 있고, 뭐 러닝스푼즈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생기고 있어요. 구직자 중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와서 성장을 하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고, 그걸 좀 빨리 하고 싶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 보셨을 때 어떤 사람이 이 바닥에 왔을 때 성공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하니까 더 빨리 하더라,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저는 회사가 과연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약간은 있거든요. 왜냐면 이 회사는 나를 성장시켜 주지 않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 성장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 스스로가 성장에 대한 노력을 본인 스스로 하는 분들은 그런 소리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또 저희 러닝스푼즈가 이름이 생긴 게 떠먹는 뭐 시리즈로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강의를 기획해서 만들어 놓으면 본인이 떠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 들으신 분들은 떠먹여 준다고 생각하시죠. 저희는 네. 절대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네네네. 스스로 떠먹어야 되는 거고 저는 성장도 마찬가지로 대표나 스타트업이나 성장을 위한 발판은 마련해 주죠. 당연히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근데 그 와중에 본인의 성장은 정말 스스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A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걸 B에 적용을 했을 때 이 회사에 도움이 될까?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 스스로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그런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회의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스타트업.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체계도 없고 그렇죠. 정말 내가 이 업무를 하지만 언제 이 업무에 투입이 될지도 모르고 정말 A부터 Z까지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연히 여기는 체계가 없어. 체계 따지려면 대기업 가야죠. 당연히 체계가 있으면 안 됐어. 체계가 있으면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고 근데 정말 코딱지만한 뭐 매출 뭐 50억 100억인 회사에서 체계가 있다? 그러면 1000억 2000억까지 못 가요. 내가 보기엔 체계가 필요한 순간은 뭐 몇천억 정도의 매출이 될 때가 필요한 거지 몇백억 딸이 이 스타트업들은 아무것도 정말 미비한 존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업의 영역에서 우리끼리 뭐 매출 50억 뭐 100억 그렇죠. 그거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정말 미약한 존재라고 보는 거고.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 계셔서 가지고 뭐 잡주에 잡주. 저희 다 잡주. 그렇죠. 다 잡주. 냉정합니다. 저는 뭐 그거를 근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뭐 100억 했다고 약간 뭐 뽕의 차이까 저는 뭐 아직 100억도 못 했지만 100억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한 1000억에 회사인가 정도 되는 거지. 그 과정을 하기 위해 저는 달려가는 단계인 거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만족하지 말고 체계 없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럼 체계가 예를 들어 마인드셋이 이래야 되는 거죠. 체계가 없어? 그럼 내가 만들어야지. 이런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스타트업에서 눈에 띄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단지 그냥 체계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큰 회사 가세요. 공무원 하시고 공무원 가면 그 매뉴얼 다 있거든요. 그대로 A부터 20년 30년 일하다가 나오시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스타트업은 당연히 체계가 없는 건데 내가 이걸 만들어 봐야 되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작년에 이제 투자를 받으셨고 한참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데 최근에 좀 고민거리 같은 게 있으세요? 그 직원분들이 스스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그 판을 짜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이제 1년, 2년이 됐으니까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좀 해서 다른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요런 업무들이 요런 이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아직은 뭐 인사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저는 막 책도 줘서 읽게 하고 발표도 막 시키고. 완전 사장님이네. 막 같이 막 뭐 세미나 같은 것도 제가 그냥 뭐 결제해서 보내고. 피곤해. 근데 그게 단계별로 다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 정도 지금까지 역량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루틴화가 된 거고 다른 역량을 키워줘야겠다.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일은 잘해요. 근데 아직 어리고 뭐 리더십이나 이런 걸 좀 키워야 되겠다 싶으면 밑에 한 2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말 큰 가이드라인만 정해주고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주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26, 7인데 불안하시겠네요. 이제 1년, 2년 했는데 밑에 2명이 딸려있어요. 막막하죠. 보고 있으면 자기도 보고 있으면 막막할 거예요. 이 친구들 어떻게 데리고 가지.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게끔 판을 짜줘야 되는 게 제 역할인 거고 그럼 고민 스스로 해야죠. 그런 불확실성도 안고 가야 된다, 대표가.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사실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분들이 처음 들어와서 강의를 기획하고 뭐 딱 봐도 실패할 것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뭐 제가 옳다 틀리다가 아니고 어쨌든 저는 그 업을 계속 해왔고 고민을 많이 하니까 이미 했다 실패한 것도 많고 근데 거기서 저는 절대 뭐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말은 하진 않거든요. 그냥 해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물론 하나하나의 힌트는 주죠. 근데 대상이 이것보다는 조금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뭐 해보라고 해요. 왜냐면 본인이 실패를 해봐야 그게 와닿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실패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실패를 할 것 같지만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미 갈수록 늙어가고 있고 이제 30대 중반이고 20대 친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랑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더 그렇겠죠. 근데 이 친구들의 이런 신선한 시각을 애초에 원천 봉쇄를 해버리면 이 회사는 혁신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계속 해보게요. 근데 본인이 이제
하면서 한 2번 정도 깨지면 굉장히 고뇌하더라고요. 아, 나는 왜 계속 폐강을 할까? 근데 뭐 그 와중에 이제 본인이 분명히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게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성공의 궤도에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 좋더라고요. 아, 이 친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 물론 뭐 폐강해도 하하호 이러면 이제 네, 맞죠. 네, 이제 근데 그런 친구들은 없으니까. 네네네. 네.